이제 손상도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파괴 이론, 즉 취승 파괴, brittle fracture와 연성 파괴, ductile fracture 이론이 소승강 중에 발생하는 재료나 금형의 파괴 현상의 규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치승 파괴 이론은 금형과 같은 치승 소재에서 발생하는 파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대 중력 축의 수직한 면이 파단면이 되고 물론 최대 중력에 크게 의존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분필을 뒤틀었을 때 그 바닥면은 분필 축에 45도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중력 축이 분필 축에 45도 기울어져 있고 그것의 수직한 면도 4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간단하지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료의 상태와 적용 시의 힘의 작동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적 요소가 역학적 및 재료학적 요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연성파괴 이론에서는 재료가 소성 변형 중에 손상도를 축적하고 손상도를 데미지라고 그러죠. 데미지가 축적되고 이 손상도의 증가는 재료를 연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손상된 재료의 공극이 발생합니다. 이 공극은 캐비티라고 그러죠. 이 캐비티는 인접한 공극과 결합되어 최종적으로 파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연성파괴 현상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도는 가중치가 곱해진 변형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를 달리하는 다양한 손상도 모델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손상도 모델은 주억력, 온도, 기타 상수 등을 포함합니다. 축적된 손상도는 유동응력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유동응력과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데미지 모델들을 이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Normalized Cockroch-Radam 데미지 모델입니다. 본래 그 Cockroch-Radam 데미지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스트레스를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에너지 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마다 좀 달라지는 그런, 이 값이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플로우 스트레스를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인테그란드가 그러니까 피적 분함수가 무차원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스트레인도 무차원이지만 무차원화되어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인과 비교했을 때 얼마다 하는 이런 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의 이제 단점은 압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조로는 이렇게 압축을 받으면서 배행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그 경험에 의하면 압축 응력을 고려하는 오염 모델이 잘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발에 적용했더니 허덩의 그 모델이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지 모델은 그 문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로드 수나 로드 각도를 고려한 모든 주옥력을 다 고려한 방식의 손상도 모델로서 대표적으로 BMW 모델이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재료 시험 기술이 발전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재료마다 파괴되는 특성이 물론 다릅니다. 그리고 지성 파괴다, 연성 파괴다 하는 것도 물과 기름 나누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손상도 모델마다 잘 맞는 문제도 있고 또 안 맞는 문제도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연성 소재가 압축 변형을 받으면 치수가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장 응력을 받으면 지성 파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코크록 라담 데미지 모델을 적용하면 전혀 예측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이 손상도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모델들이 제안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사실은 복권 당첨되면 오래도록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히려 빨리 망합니다. 오래도록 기반을 다져야 오래가는 법입니다. 이런 복잡성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연구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파괴 현상은 인장 시험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적용 연구는 인장 시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장 시험에서 발생하는 파단 현상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6개의 손상도 모델을 시험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각 모델에 사용된 임계 손상도 값입니다. 이 값에 따라서 그 파단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값들의 상대적 의미는 없습니다. 크고 작고가 의미하는 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한 크랙 전파법으로 해석한 파단 단면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단 과정에서 작용된 하중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로 볼 때 프로이덴탈 손상도 모델이 파단 해석 관점에서 더 실험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절대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재료마다 차이가 있고 수치적 조건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파단면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도 각 손상도 모델의 특징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에 관해서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파괴 이론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은 전단 해석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파인 브레이킹이라든지 피어싱 이런 거 할 때 전단이 일어나죠. 그런 현상을 전단 현상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중간 끝은 압출 또는 인발 시에 발생하는 중심 파괴, 즉 Central Bursting Defect의 생성 과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섭죠. 우리가 대충류 제품들은 압출을 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무시무시한 중심 파괴가 일어나서 그 하중 전달을 하는데 치명적인 그런 하중 전달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시하는 그런 결함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메네스만 롤 피어싱 공룡에서 파단의 발생 과정을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맨드렐 끝에서 소재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연목이 없는, 즉 용접하지 않는 금속관, 우리가 심리스 파이프라고 그러죠. 이런 심리스 파이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돌아가는 맥주 드럼통 같은 두롤에서 두롤 사이에서 소재가 반복적인 변형을 받으면서 회전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파괴 또는 윤화 현상은 맨드렐에 작용하는 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구멍을 뚫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실 봉을 갖다가 가지고 심리스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공정에 이런 마네스만 롤 피어싱 기법이 적용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맨드렐 끝에서 재료가 연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열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열간에서도 고온에서도 재료가 연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몇 개의 그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의 디피어싱 공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크랙이 발생하는 과정을 손상도와 연계해서 해석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자동 다단 냉간 단조를 위한 소재의 절단 공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동 다단 냉간 단조 공정은 기본적으로 코일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코일제를 직선화시키고 그 다음에 단조 공정 더하기 직전에 이 시어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시어링이 사실은 그 다음 후속된 단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선 파단면의 품질, 그리고 또 그 시어링 하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물론 동심도도 물론 달라져 버리고요. 그러니까 소재가 좀 기울죠. 그리고 또 이 타원 형상이 되어버리죠. 단면이 이와 같이. 하여튼 그 실험과 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서 또 연구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그 시어링 공정을 해석하기도 어려웠고 또 이것을 반영하기에도 바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트리밍이라는 공정입니다. 불필요한 재료를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먼저 압출을 합니다. 그리고 소재를 자른 후에 이렇게 트리밍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모양의 제품 또는 예비 형상, 즉 프리폼을 승인합니다. 물론 이것은 후속 공정에서 가열되거나 사원에서 보다 복잡한 형상의 부품으로 성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다른 방식으로 만든 제품에 비해서 우선 품질이 우수하고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소중가공 기술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을 많이 수출하죠. 그 중에 이 소승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소승가공 기술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판재 또는 후판재의 fine blanking 공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효과적인 수치 기법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손상도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fine blanking 공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정도를 정확도를 고려한 요소 밀도 제어를 강조해서 나타냈습니다. 앞에서 지승 파괴, 그 brittle fracture에 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소승 변형을 크게 동반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든 재료의 허용 한계 인장 응력은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금형은 치승 파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승 가공은 소재가 압축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소재 압축력을 가해서 성형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단조를 비롯한 대다수의 공정 또는 공법에서 인장력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형 소재로 특별히 압축력이 강한 재료가 사용됩니다. 이 그림들은 단조 중 금형에 작용하는 응력과 프레스를 사용해서 예압하는 공정을 해석한 것입니다. 원통형 단조 금형은 단조 중에 원주 방향으로 인장력을 받습니다. 그게 수직한 방향으로는 당연히 압축력을 받죠. 그러나 이 원주 방향으로만 인장력을 주로 받습니다. 따라서 단조 중에 인장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력 점퍼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이 예압에 있습니다. 우리 예압을 프리로드라고 그러죠. 또는 sink fit 이러죠. sink fit. 그러니까 가열한 그 외곽의 링을 수축을 시켜서 안에 있는 금형 부품, 우리에게 다이 인설트라고 합니다. 다이 인설트를 갖다가 예압을 하죠. 이 스링크 피팅은 열수축 방식과 프레스 압입 방식이 있습니다만 열수축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열수축은 가열 온도의 범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00도, 800도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우리가 이 프레스 압입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